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최순희님 맞으십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뭐라고요? 두 분은 친모녀가 맞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설거지하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그녀가 놀라 돌아봤어요. 사모님,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이야. 내가 우리 딸이야. 25년, 9125일, 21만 9천 시간. 그 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김치찌개 맛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국물이 그릇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어떻게 똑같은 맛이 있을 수가 있죠. 사모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새로운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차림, 맑은 눈동자. 아니에요. 맛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가정부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죠. 다행이네요. 제가 김치찌개는 자신 있거든요. 그녀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왼손에 국자를 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왼손잡이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도 왼손잡이였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왼손잡이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김치찌개 맛은요. 이 똑같은 맛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김치를 볶을 때 설탕을 아주 살짝 넣는 방식, 돼지고기 대신 참치액을 쓰는 것,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 넣는 것까지 제가 딸에게 만들어주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 8살 수진이가 제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죠. 김치찌개 끓여줄까? 좋아. 엄마 김치찌개 제일 맛있어. 수진이는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김치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수진이는 2그릇이나 비워냈죠. 엄마, 나중에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럼 엄마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형마트에서 수진이가 사라졌으니까요. 엄마, 저기 인형 좀 볼게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장 보고 있을게. 멀리 가지 마. 단 3분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우유를 담고 계란을 고르고 두부를 집어들었을 뿐인데 고개를 들었을 때 수진이가 없었어요. 수진아, 수진아.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마트 전체를 뒤졌어요. 경찰을 불렀습니다. CCTV를 확인했죠. 수진이가 한 남자에게 이끌려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노란 원피스를 입은 작은 뒷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년간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전국을 다 뒤졌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전단지를 수만 장 돌렸고 TV 실종 프로그램에도 나갔죠. 하지만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 아들이라도 있잖아.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며느리가 애 하나 제대로 못 지켰으니 이 꼴이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해.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단 3분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모님? 가정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괜찮으세요? 우세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정말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수진이가 웃을 때 이랬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아니야. 그만해. 이러면 안 돼.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수진이요, 사모님. 수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족이 있어요? 제가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친부모님은 모릅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양부모님이요? 네. 어렸을 때 입양되었대요. 양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몇 살 때 입양되었다고 들었어요? 8살쯤이라고 하시던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기억을 거의 못해서요. 8살. 수진이가 사라진 나이였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하지만 김치찌개 맛은요. 왼손잡이는요. 웃는 모습은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제가 방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눕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혹시라도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맨 안쪽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25년간 아무도 몰래 간직해온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노란 원피스가 접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어요. 똑같은 걸로 한 벌 더 사놨던 게 집에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작은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얼굴에 대고 향기를 맡았어요. 이제는 수진이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옷 냄새만 났죠. 수진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원피스를 다시 상자에 넣고 눈물을 닦았어요. 네, 괜찮아요. 저녁 식사 시간인데 식당에서 드실까요? 아니면 방으로 가져다 드릴까요? 방으로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정해.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속삭였습니다. 딸이야. 우리 수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확인하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수진을 관찰하겠다고,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겠다고, 만약 정말 우리 딸이라면, 만약 정말 그렇다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을 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25년간 절망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무너지면 어떡하죠? 하지만 김치찌개 맛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그 똑같은 맛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수진아, 정말 너니? 정말 우리 딸이니? 그날부터 저는 수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을 차리는 그녀의 손놀림을,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걸레질하는 자세까지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숨죽이고 조심스럽게 마치 놓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정말이지 제가 이러는 게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흰 쌀밥, 된장찌개, 김구이, 계란말이. 저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고 수진은 주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수진 씨, 제가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같이 아침 먹어요. 혼자 먹기 외로워서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주방에서 밥 가져올게요. 여기서 먹어요. 제 앞에 앉아요. 조금 이상한 부탁이었죠. 사모님이 가정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게. 하지만 수진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수진이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는 방식. 손바닥을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만 살짝 닿게 하고 손바닥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요. 수진이, 우리 수진이가 정확히 그렇게 했어요. 사모님?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수진에게서 떼지 못했어요. 수진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왼손으로요.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넣었죠. 그러다 된장찌개 한 술을 떴어요. 아, 뜨거워라. 수진이 후후 불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봤어요. 그녀의 왼쪽 귓볼이 발갛게 물들어 있는 걸요. 뜨거운 걸 먹으면 왼쪽 귓볼부터 빨개지는 체질. 우리 수진이가 그랬습니다.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떨렸어요. 국물이 흔들렸죠.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저는 애써 웃으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온 정신이 수진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수진 씨는 어디서 자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충청도 시골 작은 마을이요. 양부모님이 농사 지으며 사셨어요. 학교는 잘 다녔어요? 중학교까지 마쳤어요. 고등학교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수진이는 좋은 학교 보내려고 했는데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발레도 시키고 영어 유치원도 보낼 계획이었는데 양부모님은 수진 씨한테 잘해주셨어요? 네. 가난했지만 따뜻하셨어요. 제게 잘해주시려고 무리하셨죠.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행이야. 적어도 학대받지는 않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키웠어야 할 아이를 다른 사람이 키웠다는 게. 수진 씨, 혹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혹시 어깨에 흉터 있냐고? 그럼 수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요?
아니에요. 그냥 밥 더 먹어요.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설거지하러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몰래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왼손에 수세미를 들고 오른손으로 그릇을 돌려가며 닦는 모습. 수진이도 똑같이 했어요. 저는 딸에게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라고 말해줬었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요즘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호가 골프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소. 오셨어요. 저는 눈물을 재빨리 닦고 일어났습니다. 점심은 뭐요? 수진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수진 씨?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요. 이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 근데 당신 또 그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 아니요? 집착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에도 봤소. 가정부랑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있더군. 얘기도 나누고. 민호가 서재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외로우면 친구들이나 만나시오. 가정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이요. 제 친구들은 다 자기 손주들 얘기만 해요. 우리 손주가 영어 유치원 다닌다. 손주가 피아노 대회에서 상 받았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게 됐습니다. 25년 동안 혼자였어요. 사모님, 점심 준비됐어요. 수진이 식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어요. 민호도 서재에서 나와 앉았습니다. 셋이서 조용히 식사를 했죠. 수진 씨, 음식 맛있소. 민호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고향이 어디요? 충청도요. 거기서 뭐 했소? 양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렸어요. 양부모? 민호가 젓가락을 멈추고 수진을 봤습니다. 네. 입양되어서 자랐어요. 순간 민호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의 눈에 뭔가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그래요. 열심히 일하시오. 민호가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민호도 뭔가 느꼈다는 걸요. 식사 후 민호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당신 그 가정부한테 이상한 생각 품지 마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다 아오. 당신이 수진이 생각한다는 거. 25년이 지났소. 이제 그만 잊어야지. 저는 그냥 그 가정부는 우리 딸이 아니요. 그냥 우연일 뿐이야. 이름이 같은 게 뭐가 대수요? 세상에 수진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입양됐다고 해서 우리 딸인 줄 착각하지 마시오. 당신 또 상처받을 거요. 확인이라도 해보면. 안 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2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기억하오. 전국을 돌아다니고 밤새 울고 제정신이 아니었잖소. 겨우 안정된 지금 또 그러려고? 민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여보, 가정부는 가정부일 뿐이요. 제발 선 넘지 마시오. 민호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희망을 품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냥 우연이고 비슷한 점이 좀 있을 뿐이고. 하지만요. 저는 서랍을 열고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수진과의 공통점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1. 이름 이수진 똑같음. 2. 나이 33세 25년 전 8살 25년. 3. 왼손잡이 똑같음. 4. 뜨거운 음식 먹으면 왼쪽 귓불 빨개짐 똑같음. 5. 식사 전 손 모으는 방식 똑같음. 6. 김치찌개 맛 똑같음. 7. 설거지하는 방식 똑같음. 8. 입양 배경 8살 때. 8가지였습니다. 이게 전부 우연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알아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수진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남편은 반대하고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흉터요. 수진이 오른쪽 어깨에 있던 초승달 모양 화상 흉터요. 5살 때 제가 다림질하다가 실수로 딸 어깨에 다리미를 대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병원에 달려갔고 의사 선생님이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 흉터가 있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죠? 가정부한테 어깨 좀 보여줘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했어요. 그리다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수진이가 목욕탕 청소하는 날이에요. 목욕탕이 넓어서 시간이 꽤 걸리죠. 그때 제가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나 하자고 하면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너무 이상해. 사모님이 목욕탕 청소하는 가정부한테 왜 들어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확인하겠다고.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수진이 얼굴을 떠올렸어요. 25년 전 8살 수진이와 지금의 33살 수진을 계속 비교했습니다. 닮았을까요? 커서도 똑같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너무 많이 바꿔놓으니까요. 하지만 습관은요. 몸에 밴 습관들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흉터는요. 흉터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내일이면 알 수 있어요. 내일이면 확실해질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죠. 수진아, 정말 내가 맞니? 엄마 딸 수진이가 맞니?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수진이 목욕탕 청소하는 소리를 들으며 복도에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들어가야 해. 확인해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흉터가 없으면요? 그럼 제 희망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모님? 문이 열리며 수진이 나왔습니다. 물기가 묻은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아, 수진 씨. 깜짝이야. 목욕탕 쓰시려고 하셨어요? 청소 거의 다 끝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 씨, 좀 바쁜가요? 아니요. 청소만 끝내면 돼요. 그럼 청소 끝나고 제 방으로 와줄래요? 같이 차나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수진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30분 후 수진이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깔끔하게 머리를 빗은 모습이었어요. 앉아요. 편하게.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이미 준비해둔 차를 따라 건넸죠. 고마워요, 사모님. 수진 씨, 저한테 말 편하게 해도 돼요. 사모님 하니까 너무 딱딱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외로워서요.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수진 씨 생일이 언제예요? 4월 7일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우리 수진이 생일이었습니다. 1993년 4월 7일. 4월. 초파일 즈음이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니. 제 양어머니께서 부처님 오신 날에 태어나서 복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양어머니 말이 맞네요. 복 많은 얼굴이에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양부모님 말씀으론 제가 8살쯤 됐을 때 경찰서에서 데려오셨대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기억 못했대요. 이름만 겨우 말할 수 있었다고요. 이름만요? 네. 수진이라고만 계속 말했대요. 성은 몰랐고요. 그래서 양아버지 성을 따라 이수진이 됐어요. 수진. 우리 수진이도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엄마, 수진이 배고파요. 수진이 이거 먹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사모님? 수진이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우세요?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해서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불쌍해서요. 저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양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처럼 대해주셨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고요. 친부모님을 찾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찾고 싶었죠.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경찰에도 가봤는데 기록이 불완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포기했어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저를 버린 거겠죠. 키우기 힘들어서요.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사모님? 미안해요. 너무 큰 소리 쳤네요. 저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졌어요.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건 항상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도 저를 찾았을까요? 찾았을 거예요. 미친 듯이 찾았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국을 다 뒤졌을 거고, 밤새 울었을 거고, 단 하루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수진이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사모님, 혹시 사모님도 저도 딸을 잃어버렸어요. 드디어 말했습니다. 25년간 남편과 시댁 눈치 보느라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을요. 25년 전에 8살 딸을 잃어버렸어요. 대형마트에서요. 단 3분 눈을 뗀 사이에 사라졌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1998년 7월 15일. 7월. 수진이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제 양부모님이 저를 데려온 게 그해 여름이었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사모님 혹시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 씨,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네, 말씀하세요. 오른쪽 어깨, 혹시 흉터 같은 게 있나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있어요? 네. 작은 흉터가 있어요. 초승달 모양으로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니폼 오른쪽 어깨 부분을 살짝 내렸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제가 딸에게 만든 그 흉터였습니다. 사모님? 저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워서 수진이 놀랐지만 저는 놓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사모님? 엄마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수진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혹시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진을 놓고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닦으며 말했어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요. DNA 검사요? 네. 제발 해줄래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수진이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정말 사모님 딸인지. 고마워요. 저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일 제가 병원에 연락할게요. 우리 둘만 조용히 검사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요. 남편분께도요? 특히 남편한테는 절대 안 돼요. 결과 나오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연락하면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일주일. 25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딸이라면요. 만약 수진이가 돌아온 거라면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요. 그냥 비슷한 점이 많은 다른 사람이라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어요. 서랍에서 노란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얼굴에 대고 향기를 맡았어요. 수진아, 제발 내가 맡기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가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알 수 있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이 끝나는지 아니면 영원한 이별인지. 저는 원피스를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제발, 제발 우리 딸이기를.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수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손이 너무 차가워요. 긴장돼서 그래요. 방금 전 간호사가 우리 팔에서 피를 뽑아갔어요. 빨간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며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죠. 저 피 속에 답이 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내 딸인지 아니면 그냥 닮은 다른 사람인지.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전화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168시간, 1만 80분. 너무 깁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우리 점심이나 먹고 가요. 네.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칼국수 2그릇을 시켰어요. 수진 씨. 네. 만약에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모녀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정말 사모님 딸이라면 25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미안해요. 내가 널.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단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 우세요? 괜찮아요. 먹어요. 수진이 제 그릇에 김치를 넣어줬습니다. 파를 골라내고 국물을 조금 더 부어주고 우리 수진이가 했던 것처럼요. 엄마 파는 빼줘요. 파 싫어. 8살 수진이가 그랬습니다. 저는 웃으며 파를 골라냈었죠. 지금 눈앞에 수진도 제 그릇에서 파를 골라내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파 안 좋아해요? 네. 어릴 때부터 싫어했대요.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절대 남편한테 들키면 안 돼요. 알아요. 조심할게요. 평소처럼 행동해요. 가정부답게요. 네, 사모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민호가 물었어요. 오늘 어디 다녀왔소? 친구 만나고 왔어요. 무슨 친구? 당신 친구 안 만나지 않소? 저는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뻔했어요. 오래간만에 연락 와서요. 차나 마시고 왔어요. 그래요? 민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 씨, 오늘 집에 있었소? 네. 청소하고 저녁 준비했어요.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그래요. 음식 맛있소. 민호가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첫날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둘째 날 저는 수진의 방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수진이 놀라 문을 열었어요. 작은 가정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잠깐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물었어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양부모님이랑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양아버지는 농사 지으셨고 양어머니는 집에서 일감 받아서 하셨어요. 학교는요? 시골 작은 학교 다녔어요. 친구들도 많았고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양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셨어요. 수진이도 공부 못했어요. 놀기만 좋아했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수진이요? 아, 제 딸이요. 이름이 같아서 얼버무렸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걸요. 사모님 딸은 어떤 아이였어요? 밝고 활발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노란 원피스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날도 그걸 입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잃어버린 날이요? 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노란색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셋째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며느리 요즘 안색이 좋네. 그런가요? 뭔 좋은 일 있나?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설마 또 딸 생각하는 거 아니지?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25년이 지났어. 이제 그만 좀 잊어. 아들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네. 그리고 그 가정부 말이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선 지켜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랑 가정부랑 맨날 붙어 있다며? 밥도 같이 먹고. 누가 말했을까요? 민호였을 거예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우면 교회나 다녀. 왜 가정부한테 그래? 시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들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진에게 뭔가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요. 넷째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뭐가요? 수진 씨 보는 눈빛이 이상해. 혹시
민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혹시 또 헛된 희망 품고 있는 거 아니오? 무슨 소리예요? 나다아오. 당신이 수진 씨를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름이 같고 나이가 비슷하고 입양됐다고 해서 우리 딸인 줄 착각하지 마시오. 착각이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흉터가 있어요. 오른쪽 어깨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요. 내가 다림질하다가 실수로 만든 그 흉터가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가정부 어깨를 봤단 말이오? 네,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미쳤소?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초승달 모양 흉터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증거요? DNA 검사했어요. 말해버렸습니다. 뭐라고? 일주일 전에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결과 나와요. 민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만약에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쩔 거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또 무너질 거 아니오? 25년 전처럼? 이번엔 아니에요.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확실히 안다고 해서 아픈 게 덜한 게 아니오.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딸 보고 싶소. 하루도 잊은 적 없소. 하지만 당신이 또 아플까봐 그게 더 무서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여보, 금요일까지 기다리지. 결과 나오면 받아들이는 거요. 맞든 틀리든. 민호가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5째 날, 6째 날이 지나갔어요. 수진과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가족들이 눈치채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눈빛으로 대화했어요. 지나가다 마주칠 때, 식사 준비할 때, 서로를 보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7째 날, 금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오후에 전화 준다고 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어요. 점심도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왜 전화가 안 오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순희님 맞으십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었어요. 일치율 99.9%입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뭐라고요? 두 분은 친모녀가 맞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수진이, 우리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25년 만에 저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수진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사모님? 저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이야. 내가 우리 딸이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요? 응. 99.9% 일치래. 내가 엄마 딸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25년, 9125일, 21만 9천 시간. 그 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 모두를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남편 민호, 시어머니, 아들 준석까지. 그리고 수진도요. 무슨 일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과가 99.9% 일치예요. 수진 씨는 우리 딸이에요. 25년 전 잃어버린 우리 수진이가 맞아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DNA 검사가 뭐가 그리 정확하다고. 요즘 사기도 많잖아. 병원에서 제대로 한 검사예요. 확실해요. 제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손녀가 가정부로 25년 동안 시골에서 살았다고? 말이 돼? 어머니, 입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25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딸이라고 인정하라고?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잘못이 없어요. 유괴당한 거예요. 유괴당했다는 증거는 혹시 버려진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제 딸을 버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왜 25년 동안 못 찾았어? 제대로 찾기나 한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찾았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요. 전국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결국 못 찾았잖아. 며느리가 애를 제대로 못 봐서 이 꼴 난 거 아니야? 눈물이 났습니다. 25년간 들어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충분해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영자 잘못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어? 사실이잖아요. DNA 검사가 나왔다잖아요. 민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 아니 수진아. 그 호칭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딸이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분들이 제 부모님이었어요. 그래, 맞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한테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겠지. 피는 이어져 있어도. 아빠, 준석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떡해요? 갑자기 누나가 생긴 건데요. 준석아, 전 외동아들로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누나가 있다고? 그것도 가정부였던 사람이? 준석의 목소리에 거부감이 묻어났어요. 준석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아들을 봤지만 준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방으로 들어갈게요. 생각 좀 해야겠어요. 준석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어났어요. 나도 인정 못해. 25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손녀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 어머니, 제발. 그리고 며느리.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혹시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갑자기 딸이 나타나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잖아. 제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에 뭘 믿어.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어. 어머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영자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들은 모르지. 며느리가 얼마나 집요한지.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저와 민호, 그리고 수진만 남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제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우리가 너를 지켜야 했는데. 사모님, 엄마라고 불러. 이제 엄마야. 저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25년 동안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걸요. 사모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양부모님께 죄송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그리고 이 집 식구들도 저를 원하지 않아요. 할머니도 준석 씨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원래 냉정하지 않아.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아저씨, 아니 아버지. 수진이 민호를 봤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흔들리는 게 싫어요. 제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넌 어디도 못 가. 25년 만에 찾은 딸인데 다시 보낼 수 없어. 하지만 민호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이는 우리 딸이야. 어디 가면 안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네. 수진은 침대에 앉아 작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니? 짐 싸는 거예요. 어딜 가려고? 모르겠어요. 어디든요. 여기 있으면 사모님, 어머니만 힘들어지잖아요. 제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표정 봤잖아요.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도둑 보듯이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안 변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집에 없었어요. 이 집 며느리로, 손녀로, 며느리로 살아온 사람들한테 저는 침입자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제 진짜 부모님을 찾았다는 게 기쁘면서도 양부모님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고요. 저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네. 며칠만 더 있어줘. 엄마가 가족들 설득할게. 시간을 좀 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의 반대는 완강했고 아들 준석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 민호는 중립을 지키려 하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게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미친 듯이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딸을 찾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수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빛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식사 시간이면 나는 방에서 먹겠다며 들어가 버렸죠. 준석은 수진을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 민호는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여보, 좀 참아. 어머니가 받아들이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그날 아침 저는 수진의 방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힘든지.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할머니께서 저한테 오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제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요. 돈을 주시겠대요. 위로금으로요. 뭐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감히 어떻게... 사모님, 조용히 해주세요. 들리면 들려도 상관없어. 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수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이요. 더 싸우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힘드시잖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할머니는 어머니를 원망하시고 준석 씨는 저를 미워하고 아버지는 괴로워하시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없으면 평화로워질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제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원래 저 없이 25년을 사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진아, 저도 양부모님 없이 혼자 살 수 있어요. 원래 혼자였으니까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딸인 거 확인했잖아요. DNA 검사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 저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았는데 함께 있고 싶어. 엄마 곁에 있어줘.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뭐야, 노크도 안 하고. 어제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었구나. 돈을 주고 내보내려 하셨다고요? 우리 딸을요? 우리 딸?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25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딸이라고? DNA 검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인가? 25년은 어디가?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정신 차려. 저 여자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재벌가 딸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다 그래.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실을 봐. 가정부로 왔다가 갑자기 딸이라고?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니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며느리는 몰라.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난 못 믿어.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저 여자 내보내. 안 그러면 내가 이 집 나간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저와 민호, 준석, 그리고 수진이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역시 방에서 드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렸어요. 준석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수진이는 내 누나야.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준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저한테 누나 역할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가 아니야. 그냥 전 30년 동안 외동아들로 살았어요.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준석이 수진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가정부였던 사람을 누나라고 부르는 게 이상해요. 준석,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너무하잖니. 사실이잖아요, 아빠. 우리 집 가정부였던 사람이 갑자기 딸이라고 나타났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려서요. 식사 그만할게요. 수진아, 앉아. 제가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수진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준석도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저와 민호만 남았어요. 여보, 이럴 줄 알았소.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했잖소.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딸을 포기하라고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요? 얼마나 더요? 저는 식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2층 수진의 방문 앞에서 섰습니다. 안에서 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열어줘. 같이 이야기하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수진의 눈이 완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울어? 저, 결심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을 나갈 거예요. 안 돼.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시댁하고 싸우고 아들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고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나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저도 행복했어요. 진짜 엄마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궁금했어요. 저를 낳은 엄마가 누군지, 저를 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도요. 수진아,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제 저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강한 분이세요. 25년을 견디셨잖아요. 그건,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가족이 있잖아요. 남편분도 아들도 시어머니도. 수진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도 없어요. 양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엄마가 있잖아. 어머니도 저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만 더 있을게요. 그동안 갈 곳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조용히 떠날게요. 수진아, 제발. 이게 최선이에요, 어머니. 수진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딸이 다시 떠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 선택이 아니에요. 수진이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 딸을 잃는 거예요.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딸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갑고 슬픈 빗소리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말한 그 일주일이요. 저는 매일 수진의 방문 앞을 서성였어요. 노크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침대 위에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캐리어가 바닥에 있었죠. 짐, 다 쌌니? 거의요. 많지 않아요. 수진이 웃으려 했지만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어디 갈 거니? 친구 집에 잠깐 있다가 고시원 구할게요. 고시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그런 데서 어떻게? 괜찮아요. 원래 혼자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진이 옷을 개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취직도 알아볼 거예요. 가정부 말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수진아.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랑 같이 나가자. 이 집 나가서 우리 둘이 살자. 수진이 놀라 저를 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이 집도 시어머니도 다 필요 없어. 안 돼요.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어머니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딸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그래도 25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아버지도, 준석 씨도 할머니도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저 때문에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안 해. 엄마는 너만.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만 힘든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25년 동안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분들이 제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엄마가 나타났어요.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기쁘면서도 죄책감이 들어요. 양부모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가난했지만 저를 진짜 딸처럼 키워주셨거든요. 수진아. 그리고 이 집에 있으면 저는 항상 침입자 같아요. 할머니 눈빛, 준석 씨 태도.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수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이런 거죠. 저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25년 전 이야기 해줄까? 네. 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25년 동안 아무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1998년 7월 15일이었어. 수요일. 날씨가 정말 더웠지. 눈을 감자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엄마가 너를 데리고 대형마트에 갔어. 장 보러요. 너는 그날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 내가 제일 좋아하던 옷이었어. 노란 원피스? 응. 나비 그림이 그려진 거. 너는 그걸 입으면 나비가 된 것 같다고 좋아했어. 수진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카트에 너를 태웠어. 내가 좋아하던 과자 코너를 지나갔는데 넌 초코파이를 가리켰지. 초코파이요? 응. 엄마, 저거 사줘요 하면서. 엄마가 그래, 사줄게 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유 코너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었어. 단 몇 초였어. 정말 몇 초.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없었어. 엄마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 수진아, 수진아. 마트 전체를 뛰어다녔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노란 원피스 입은 8살 여자애 못 봤어요? 하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을 불렀어. CCTV를 확인했지. 그때 봤어. 한 남자가 내 손을 잡고 나가는 걸. 너는 뒤돌아보며 울고 있었어. 제가요? 응. 엄마를 찾으면서. 근데 그 남자가 너를 그냥 끌고 나갔어. 밖에 차가 있었나 봐. CCTV가 주차장까지는 안 나왔거든.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2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 전국을 다 뒤졌어. 경찰, 탐정,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갔어. 어머니, 시어머니는 엄마를 탓했어. 며느리가 애 하나 제대로 못 지켰다고. 남편은 이제 그만 잊자고 했어. 근데 엄마는 못 잊겠더라. 저는 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밤마다 꿈에 내가 나왔어. 노란 원피스 입고 엄마하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엄마가 손을 뻗으면 너는 사라지고. 어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는 25년 동안 너를 찾았어.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 내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였고, 내 방을 그대로 두었고, 저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나타난 거야. 25년 만에. 김치찌개 맛으로, 왼손잡이로, 똑같은 습관들로. 어머니, 수진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절대로. 엄마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정말 단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 알아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진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충분해요. 뭐가?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거요. 그게 제가 25년 동안 궁금했던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저 편하게 떠날 수 있어요. 어머니 사랑받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진아, 어머니도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 딸답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호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여보, 수진이가 내일 떠난다고 하던데. 네. 막지 않을 거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막고 싶어요. 붙잡고 싶어요. 근데 수진이가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괜찮겠소? 괜찮을 리 없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수진이 행복이 더 중요해요. 제 곁에 있으면 수진이는 힘들어해요. 민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좀 더 강하게 어머니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도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될까요? 딸을 보낸 게 모르겠소.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소. 민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노란 원피스를 꺼냈어요. 25년간 간직해온 그 옷을요. 내일 수진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저는 준비해둔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받아. 뭔데요? 수진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노란 원피스가 접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야. 똑같은 거 한 벌이 집에 남아 있었어. 엄마가 25년 동안 간직했어. 수진이 원피스를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아이 옷이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저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뭐예요?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 이건 못 받아요. 받아. 엄마가 25년 동안 못 해준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어머니, 수진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수진아, 행복해야 해. 꼭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니. 그리고 가끔 전화해줘.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을 때. 네, 꼭 할게요. 수진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25년 늦었지만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또 딸을 보내는 거예요. 25년 만에 찾았는데 또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딸이 행복할 거라는 것도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흰색 봉투였습니다. 예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청첩장이 나왔어요. 이수진 김준호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수진이, 우리 수진이가 결혼을 해요. 청첩장 안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꼭 와주세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제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하객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그저 어머니가 계셔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딸 수진 올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청첩장이 젖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해요. 그래요? 잘 됐네. 민호가 청첩장을 받습니다. 같이 갈 거요? 아니요. 혼자 갈게요. 왜요? 수진이가 원해요. 조용히요. 민호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진이 행복하겠소?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수수한 한복을 입었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요.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진이의 친구들, 신랑 쪽 가족들. 저는 맨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죠. 그리고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요. 숨이 멎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이는 혼자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없이요. 양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친아버지는 여기 없으니까요. 괜찮아. 우리 딸 혼자서도 잘 걸어왔잖아. 수진이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식이 진행됐어요. 수진이와 신랑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행복한 떨림이었습니다. 줄에 말씀이 있었고 축가가 울려 퍼졌죠. 그리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정말 행복해 보여. 패백 시간이었습니다. 신랑 부모님께 절하는 모습을 봤어요. 수진이에게는 친정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쪽 패백은 없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로서 딸의 패백을 받지 못한다는 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수진이가 행복하니까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랑 신부와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수진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요. 수진아, 어머니, 어디 가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사진 찍어야지. 사진은 다 찍었어요. 근데 어머니 없으면 안 돼요. 수진아, 나는. 제발이요. 한 장만요. 어머니랑 단둘이요. 수진이가 포토그래퍼를 불렀습니다. 저희 둘이 사진 찍어주세요. 네. 수진이가 제 팔을 끼웠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장 더요. 어머니, 이번엔 저 안아주세요.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행복해, 우리 딸. 어머니 덕분이에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절 찾아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절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은 아이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수진아, 항상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니. 꼭요. 수진이가 저를 놓았습니다. 식장 안에 식사 준비돼 있어요.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갈게. 왜요? 너는 신부잖아. 손님들 맞아야지. 어머니,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한 거 봤어. 그거면 충분해. 저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저는 수진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식장을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란 원피스였어요. 25년 전 수진이가 입었던 그 옷이요. 1년 전에 수진에게 줬었는데 얼마 전에 수진이가 다시 제게 돌려줬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거니까요. 작은 원피스를 꺼내봤어요. 이제 바래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어요. 25년의 그리움이 담긴 옷이었으니까요. 수진아, 엄마 딸 수진아.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이었어요.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25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도요. 수진이가 행복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제가 딸을 사랑했다는 걸 수진이도 아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계절이요. 신호등에 멈췄을 때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어요. 25년 만에 처음 짓는 그런 미소요.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차를 몰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수진이는 수진이대로 잘 살아갈 거예요. 행복하게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살아가겠죠. 이제는 죄책감 없이요. 가끔 수진이한테 전화할 거예요. 잘 지내니? 하고 물으면서요. 가끔 만날 수도 있겠죠. 커피 한 잔 마시면서요. 엄마와 딸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으로서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충분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소? 민호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수진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럼 됐네. 민호가 웃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노란 원피스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랍 깊숙한 곳이 아니라 옷장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이었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바람에 말을 실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행복할게. 그리고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25년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